안녕하십니까. 양경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 이제 텍스트가 400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기출문제 또한 예상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어 부분이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곤란을 많이 겪고 또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문제의 유형,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거, 변형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함정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시간에서는 이론 문법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쭉 한번 배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타이틀을 좀 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씩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언어와 사고 문제인데요. 이 언어와 사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와 사고 과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는 자,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느냐 이 말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하는 것을 언어 우위론. 하지만 반대도 있겠죠. 언어가 없다 하여서 사고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것을 사고 우위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는 서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모래들은 서로 얼마나 다른 것인가? 모래에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래는 서로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를 붙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고한다는 얘기죠. 자, 끝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물에 대하여 우리의 분별 개념을 적용할 때만 서로 다름을 느낀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이론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렇죠? 바로 이 언어 우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개념을 보시면은 전부가 다 언어라는 것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식별한다, 사고를 한다는 뜻이 되겠고 4번을 보시면은 우리말에서는 영어의 그린과 블루를 모두 푸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잔디밭의 색깔과 하늘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름이 없다고 하여서 분별력까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름이 없어도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사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1번, 2번, 3번이죠. 네, 1번, 2번, 3번. 이 부분은 전부가 언어 우위론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자, 4번의 모습은 사고 우위론이겠죠. 자, 그래서 이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다른 개념은 없고요. 네, 다만 말을 붙였을 때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언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고로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언어의 일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문제를 다 배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만 타이틀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어의 일반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언어의 일반성 또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언어의 일반성 또는 언어의 특성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 언어의 일반성 그랬을 때 이와 관계된 부분이 크게 몇 가지가 그렇지? 크게 보면은 일곱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호성, 체계성, 그렇죠? 네,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불연속성, 그리고 개방성, 추상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 개념이죠. 그래서 자의성이라든지 역사성, 사회성, 그리고 게다가 불연속성 이 정도는 반드시 예시문과 더불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의 문제에서는 자, 이제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자의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그리고 개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는 자, 언어에 그렇죠. 내용이 있고요. 이걸 지칭할 수 있는 언어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의미. 그리고 형식은 그걸 지칭할 수 있는 말, 소리 이 부분을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의성의 모습은 뭐냐면은 상당히 이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맺어진 약속이냐 아니면 둘 다 필연적 관계로 인식이 되느냐 바로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의적이냐 필연적이냐 그러면 이 임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그렇지 무연적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특성은 의미는 하나지만 이걸 지칭하는 말 소리가 여러 개다. 그래서 다르다. 예? 의미는 하나인데 그걸 지칭하는 말 소리가 다르다 하는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특성을 그래요. 자의성이다 그럽니다. 자의성.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자의성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은 어떤 특별한 언어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일대, 이르, 대응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필연적 관계로 인식이 됐었을 때 이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특성을 유연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의성. 자, 그래서 항상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 자의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성의 근거를 보통 4가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르다 그랬었어요. 다르다. 그럼 가장 넓은 의미의 자의성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각 언어 사회의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과 중국 말과 그지? 용어가 다르지 않느냐. 그지? 그것은 각 나라의 바로 임의적인 약속일 뿐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의성에 우리가 시간적 귀결 했을 때는 그것을 역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 한 나라의 언어를 보세요. 그럼 한 나라의 언어를 보게 되면 옛나라 말과 지금의 말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도 자의성의 근거죠. 다음 세 번째는 현대 언어를 보면은 각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지? 바로 방언이 다르고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설정이 된 이상, 그지? 그것은 이미 통용이 된단 말이지. 그것은 바로 자의성의 근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자, 우리 여기서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타는 말도 있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말소리를 가지고서 같은 의미를 사용을 해보자 하는 것도 역시 약속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래서 동음어라든지 동음어나 동의어 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자의성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가장 넓은 의미의 자의성은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말과 다른 나라 말이 다르다. 두 번째 자의성의 근거는 옛나라 말과 현대의 말이 다르다. 물론 이것은 한 나라의 언어를 전제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대어라면 각 지역의 방언도 다르고요. 그렇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우리말에 동음어와 동의어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멍멍은 의성어로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개 짖는 소리의 멍멍은 일본에서는 왕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간혹 보면 그럽니다. 아니 혹 이것은 자의성이 아니라 필연적 관계, 유연성이 아닙니까 하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필연적 관계죠. 이때 음성 상징어란 게 있어요. 이 음성 상징어는 자, 뭘 말합니까?